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는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양시장 출렁이었습니다.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한화그룹주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한화솔루션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린 종목인데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받았던 관심에 비해서는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는 하락세로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방산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SKC처럼 완성차 업체 그리고 2차 전지로 묶이는 이런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마지막으로 KTNG가 최근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쪽 살펴보시면 기관은 이번에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LG생활건강은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쪽으로 투자 심리가 연일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 쪽의 수급 리스트 체크해보시면 신세계 그리고 LG생활건강 등 묶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3분기의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삼성 SDI 그리고 신세계가 있는데요. 우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3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낼 것이라는 증권가의 평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고가 해외 의류와 수입 화장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3분기의 실적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기관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냉랭해진 분위기인데요.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어제도 다시 한번 투자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그 밖에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여파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삼성 SDI 쪽에서는 수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에서 가장 많이 판 종목 한미약품입니다. 개별적인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큰 탄력을 받았었던 한화솔루션 쪽에서 기관이 발을 빼내면서 수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처럼 대표 IT 종목들 쪽을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IT 플랫폼주들이 어제도 약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번에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주 쪽에서도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는 소식에 이번에 LG생활건강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50인 이상의 집회 및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의무 해제를 함에 따라 화장품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됐고요. 이에 따라서 LG생활건강의 주가 역시 2.8%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실까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개별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FDA 쪽에서 치료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미국 FDA가 한미약품의 비소세포암 치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건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서 신속 승인 가능성이 낮춰졌고 이에 따라 신약 발매 시점 또한 미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미약품의 주가 흐름 역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엔터주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사가 모두 수급 리스트에 올라왔는데요. SM,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JYP 엔터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어제도 6% 가까이 되는 상승세로 마쳤고요. 또 하나기술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기술 특징주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줬고요. 밑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또 엔터주에서는 SM을 주워 담은 가운데 마지막으로 HP, SP 쪽으로도 오랜만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들은 LNF와 에코프로 같은 2차전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수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는 1.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영권 방어 강화에 나서고 또 선임 및 해임 요건을 강화하면서 주가 자체는 오름세를 연출했지만 여기서 외국인은 장바구니에서 빼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보시면 동진세미캠이 어제 급락하는 모습 연출했는데요. 5%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한 개별 악재 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고 지금까지 수급의 주체가 되었던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역시 흔들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이 환경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엔터주 쪽에서 YG 엔터테인먼트 통해서 수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고요. 또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하나기술입니다. 2차전지 수혜 전망에 급등세를 연출했는데요. 2차 장비 외에도 폐배터리 검사 장비 쪽으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북미와 유럽 등 신규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안정적인 배터리 생산 및 공정 기술 확보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증권가의 평가도 나왔는데요. 앞서 하나기술은 노르웨이 배터리 업체와 2025년까지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2차전지 제조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미국의 페덱스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페덱스 CEO 쪽에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발언을 한 만큼 페덱스 실적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될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두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뉴스들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